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권의 혼술 7월 2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채널의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그리고 이동재 기자와 공모를 했다고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장을 하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 공모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해야 될지 이것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라, 그리고 불기소,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에 건거를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건거를 하면은 말 그대로 건거입니다. 건거인데 여기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계속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수사권 기소권 남용을 좀 제한을 하자, 이래서 만든 것이 이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인데, 일단 권고를 하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사례로는 대부분 그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15명이 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고 11명은 기소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같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기소, 이것을 의결을 했죠. 결국은 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이 강요미수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했지만은 이동재와 한동훈이 공모했다, 이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이 양쪽에서, 또 검찰 쪽에서 다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철 씨까지 나와서 강요를 당했다는 이철 씨까지 나와서 서로 입장을 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동안 공개된 녹취록, 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부산고검차장실에서 지난 2월달에 나눈 녹취록, 그 녹취록이 대부분의 검찰이 그것을 증거를 내놨는데 좀 편집을 했죠. 악마의 편집 이야기까지는 올 정도로 유리한 쪽만 해서 검찰이 이 공모 혐의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그 공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약합니다. 무슨 이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 취재를 이렇게 이동재가 이렇게 취재를 하겠다는 데서 한동훈이 그럼 그렇게 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독려를 하는, 추임새를 넣는 그런 거였죠. 그거 외에 검찰이 다른 어떤 혐의점들, 증거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었지만은, 단지 그 녹취록만으로는 누가 들어도 공모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15명 중에 10명, 11명이 수사 중단하라,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공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이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정권, 권력과 검찰권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그 싸움의 대리전 성격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 핵심 척근으로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를 했죠. 윤석열이 그 위에 있었고, 그러다가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자천성 인사를 해서 부산 고검으로 자천됐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 때 부산 고검으로 자천됐다가 이번에 이 의혹을 받으면서 감찰을 또 당할 처지에 대해서 법무연수원으로 또다시 옮겨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권과 윤석열의 대리전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이니 추미애, 그러니까 정권의 권력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그 평가들을 했는데, 결국 어제 심의위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른 서먹힌건, 그러니까 녹취록 외에 다른 서먹힌건을 찾지 못하면은 결국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했다. 이 결론밖에 내릴 게 없게 됩니다. 자, 어제 이런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수사심의의 권고 결론도 중요하지만은 한동훈 검사장, 현직 검사장입니다. 아직 대한민국 검찰의 현직 검사장입니다. 검사의 별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여기에 출석을 했는데, 심의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진술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지금 말한 것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본인의 의사 표현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자, 이렇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 출석한 한동훈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지금 상황, 검사장이 이런 데로 나와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소명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아직 결정하기 전이죠,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수사팀, 중앙수사팀, 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본인을 구속하거나 기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강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은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진술을 하면서, 수사심의에서. 이것은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이 권력이 반대하는 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현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말까지 수사를 강하게 벌였던 나머지 조국 일가뿐이 아니고 유재수 감찰무마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청와대의 7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선거를 지원한 그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면은 현 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 한다, 이 이야기를 한동훈 검사가 현직 검사장의 입에서 직접 한 겁니다. 자, 이 검찰 수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근거적인 효력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30분 만에, 어제 30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어제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팀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윤도 참석을 예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저녁 회식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원래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설치를 한 기구입니다. 그전에 없었던 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람들 생각에서는 우리 편 아니냐, 심의위원들이 결국 우리 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정이 나올 것이고 기소도 하라는 의견을 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게 끝나면 해석하자, 그럼 수사 계속하고 윤석열, 한동훈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심의 결과가 거꾸로 나오니 회식을 취소를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지금 떠 있습니다.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황희석 같은 경우,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조국 패밀리입니다. 뭐 법무부 인권국장인가 지냈죠. 황희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 정권이 기대하는 대로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다고. 수사심의위원회도 개혁을 해야 된다. 문재인이 만든 기구라도 말을 안 들으면 개혁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대목을 하나 짚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그 검사장이 쭉 했던 진술했던 말을 쭉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 문재인 정권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검사죠. 한동훈 검사장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이 돼서 서울중앙지검, 지금 본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죠.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이 지휘 라인이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 지휘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구속돼 있던 그 시점에 구속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 36억대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킵니다. 그 수사 라인의 정점에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 최순실 특검, 어떻게 보면 최순실 특검 결과가 박용수 특검이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법적 토대를, 사법적 토대를 제공을 했는데 그 특검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기업 총수들 이재용, 최태원, 정몽구도 구속 기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자, 그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한동훈은 결국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글쎄요, 야권 문재인 정권의 이 민낯을 파헤치다가 이것은 또 그 수사 검사로서 파헤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인물들인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검사를 보수 진보로 나누기도 어렵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의를 위해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한동훈 검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막 토로를 하는 것은 정치 논리가 아닙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고 국가 기틀의 문제죠. 국가 틀의 문제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검찰 적폐로 지금 몰아가는 것,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그때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이명박 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는 박수를 치고 그것을 토대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에 대해서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적폐 검찰로 몰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어떤 윤석열, 한동훈을 영웅시하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중잣대, 살아있는 권력을 건들지 못하게 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그 민낯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